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취향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이쁘고 몸매 좋고 어린 여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부분이 훨씬 비중이 클 것입니다. 아무리 내면이 이쁘고 아름다워도 외면이 너무 못생기고 뚱뚱하면 쉽게 마음이 가지는 않죠. 반면에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돈 많고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돈과 외모 말고도 다른 요소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생겼어도 다른 매력들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외모와 돈이 부족해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잘한다. 뻔한 소리 같지만 칭찬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위력도 상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간혹 여자한테 칭찬을 하면 역학적으로 열의를 자처하게 돼서 좋지 않다. 이쁜 여자는 이쁘다는 소리를 자주 듣기 때문에 절대 예쁘다고 하면 안 된다. 등등 이상한 소리들이 있는데 모두 헛소리입니다. 여자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상대에게 없던 관심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어떤 분이 정우성 씨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이때 정우성 씨는 전혀 아니라고 들을 때마다 기분 좋고 짜릿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속으로 아, 맨날 똑같은 소리 너무 지겹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칭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칭찬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에도 급이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다 같은 칭찬이 아닌 것이죠. 누가 봐도 형식적이고 영혼도 없고 아첨하는 듯하는 느낌의 칭찬은 여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고 말 그대로 역학적으로 열의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칭찬이라도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누가 봐도 진정성이 느껴지고 전달되는 분위기 또한 아부의 느낌이 전혀 아니기에 이런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에게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정씨 참 이쁘시네요 라는 말보다는 민정씨는 웃을 때 참 이쁘신 것 같아요. 물론 무표정일 때도 미인이시지만 눈웃음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훨씬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도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칭찬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기서 다 풀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상단에 걸어둔 칭찬 관련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을 이쁘게 한다. 여자는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에게 아주 강력한 호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매우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대화를 정보의 교환보다는 감정의 교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남자는 대화를 단지 정보의 교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은 논리, 팩트, 근거,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선천적으로 감성적인 성향을 타고난 남자들이나 여자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말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이러한 남자들과 대화할 때 와, 이 남자 말을 참 이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강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를 할 때 문제 해결, 대화의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문제 해결이나 대화의 목적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직장 상사에게 혼났다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왜? 라고 물어보며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완전 짜증나겠네. 아이고, 많이 속상하겠네 같은 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또한 오빠는 다시 태어나도 나 만날 거야?
내가 만약 갑자기 못생겨지고 뚱뚱해지면 어떡할 거야? 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대답하거나 여자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기계적으로 하겠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에 맞춰서 감동적인 말을 해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나도 나 만날 거야? 라는 질문에 다시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보는 거잖아. 난 그런 거 싫다. 다시 안 태어나고 천국에서 너랑 계속 같이 있을 거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못생겨지고 뚱뚱해지면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에는 그럼 나도 같이 못생겨지고 뚱뚱해져서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지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멘트는 전에 만나던 너무 말을 이쁘게 잘했던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인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이렇게까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들이 드문 것이죠. 저는 그냥 장난으로 질문을 한 거지만 저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설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들에게 매우 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이쁘게 하는 연습을 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정하다. 가끔 여자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그냥 호구처럼 잘해주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정하게 구는 것은 꼭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하는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고 호구처럼 잘해주는 것은 상대 여자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주며 하기에도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는 느낌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눈치가 매우 빨라서 이 둘의 차이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는 진화심리학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호구처럼 잘해주기만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악취가 느껴지고 남자로서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여자를 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의 다정한 태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이러한 인간적인 따뜻함에 강하게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무지성으로 잘해준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과 다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돈 없고 못생겨도 인기 많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칭찬을 잘한다. 두 번째, 말을 이쁘게 한다. 세 번째, 다정하다입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는 각자 독립적인 매력 요소라기보다는 하나로 통하는 결이 비슷한 요소들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 맥락을 금방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연애와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요소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과 외모라는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의 강한 매력 요소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아마 남자 경험 좀 있는 여성분들은 단번에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돈과 외모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매력들을 개발해서 원하는 연애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얼굴도 평범하고 키도 작고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예쁜 여자들이 잘 꼬이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보고 보통의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남자 돈이 많구나.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그 남자가 돈이 많을 수 있지만 다른 남자들한텐 없는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거느리는 거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되실 겁니다. 평범한 남자라도 예쁜 여자를 본능적으로 끌리게 만들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른 유튜브 영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알짜배기 연애 지식이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그럼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들의 특징 5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씌우기를 할 줄 아는 남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자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여자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세계로 여자가 빠져들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세계에 여자를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프레임 씌우기가 뭔지 예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에서 좌파 정당은 우파 정당에게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우파 정당은 좌파 정당에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 씌우기를 상대 여성에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 여성이 인지하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급자이고 상대 여성에게는 면접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간단히 말해 내가 여자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이 남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며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한테 어떻게 면접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요? 칭찬과 의심은 섞어서 여자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말을 했다면 오 정말 요즘 요리 잘하는 현모양처가 많이 없는데 대단하네 라고 우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하는 칭찬은 우와 진짜 너무 대단해요 라는 느낌의 칭찬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줄게라는 마치 부장님이 신입사원 대하듯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의심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는 거 맞아요? 증명이 안 돼서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말이죠. 그럼 여자는 진짜 요리 잘한다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를 어떻게 잘하는지 설명하려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면접자가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면접자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라 인식이 되고 이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유가 넘치는 남자. 자고로 남자는 행동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는 곧 자신감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여자한테 자꾸 만나자고 보채고 무언가 요구하는 행위가 재차 반복되면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남자는 주변에 여자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남자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여유가 있는 남자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가 만약 오빠는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오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런 식으로 남자의 가치와 열등감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도 여유롭게 대처합니다. 여자는 이처럼 본능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가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남자를 당황스럽게 해서 이 남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해보겠다는 거죠. 여자의 이런 행위를 심리학 용어로 쉬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자의 이런 쉬 테스트를 받으면 보통 남자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대기 마련인데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매력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오빠들은 여자들의 이런 쉬 테스트가 날아와도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오빠는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라고 쉬 테스트를 걸어도 어깨는 너만 태평양이면 되지 뭐 라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합니다. 또는 오빠는 키가 몇이야? 라고 말하면 너 내 키 딱 보면 몰라? 190 조금 안 되잖아 라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이 위트 있게 말해주면 됩니다. 만약 여자의 이런 쉬 테스트에 어떤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무시하고 다른 대화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그런 말에 영향받아 하며 괜히 당황스러운 티를 내는 게 여자의 말을 그저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오빠들은 태종 이방원의 시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 여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여자를 잘 놀릴 줄 아는 남자. 보통의 남자들의 경우 여자를 놀리는 걸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데요. 여자의 기분이 상해서 이 여자를 잃진 않을까 혼자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애를 잘 못 배운 남자들이 여자를 놀리는 건 좋지 않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전부 다 틀린 말이니 절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자를 어느 정도 잘 놀리고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를 놀릴 줄 아는 건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사회적 지능이 발달된 남자라고 인식이 됩니다. 단 여자를 놀릴 때 여자의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들로 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키가 너무 작다느니, 피부에 주름이 많다느니, 나이가 많다느니 이처럼 노력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등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로 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 여성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잘 모르는 걸 알려주는 남자. 여자가 뭔가를 잘 몰라서 남자에게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게 뭔가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면 여자는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모습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를 대신해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가 고장났을 때 의자를 고치는 남자의 모습을 본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대신 꺼내주는 남자의 모습 등이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남자가 더 우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남자. 남자가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남자가 후진하면서 잔근육이 보이고 그러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전을 할 때 길을 잘 찾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자를 진정시켜주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까지 보인다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정말 멋있어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들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외에도 정말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꿀팁들이 많지만 한 번에 풀면 너무 재미없으니 여러분들을 위해 천천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설탕이 치매를 유발한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뇌과학자들이 견고한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품들, 젊은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중장년, 노년층의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독소가 많은 식품입니다. 당독소라고 하니까 당 함유량이 높은 설탕이나 오렌지 주스가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설탕이나 당이 많은 음료들은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량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당독소 함유량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독소는 단백질과 당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조직에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눈, 신장을 공격하고요. 피부에서는 주름살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요. 뇌신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소고기는요. 100기당 707KU의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요. KU 당독소 단위. 그런데 구우니까 무려 6071KU로 9배나 증가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은 것은 1123KU였지만
구운 건 6020kU로 무려 6배나 증가했고요. 감자도 삶은 것은 17kU였지만 튀기니까 1522kU로 무려 10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굽고 튀기고 볶는 고온에서의 조리법이 당독소가 증폭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최악의 당독소 접십을 말씀드릴 건데요. 총 549개의 식품 중에 당독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1위는 직화로 구운 닭다리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가장 많았는데요. 무려 16,668kU입니다. 2위는 베이컨인데요. 당독소 함유량이 11,900kU입니다. 대단하죠?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이고요.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고요.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 7위는 오븐에서 튀긴 닭가슴살,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 가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 저렴한 파스타나 피자에 쓰이는 잘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위는 팬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인데요. 10위인데도 불구하고 8,570kU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당독소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최종 당화산물 식이 섭취한 군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증가했고 인지 기능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엔 치매 위험성이 증가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음식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 드신다면 꼭 반드시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만 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은 음식 5가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이 질병들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포와 지방산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불포와 지방산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의 동맥경화 유발 물질을 간으로 이동시켜주어 동맥경화도 방지하고 혈관도 탄탄하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와 지방산을 줄이고 리놀렌산과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셔야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치매 예방의 최고인 음식 5가지 집중해주세요. 첫째, 견과류를 꼭 드셔야 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아마씨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 활성화에서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습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생들깨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올리브에 열을 가하지 않고 바로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압착해서 추출한 생들깨 기름이 좋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뇌세포 구성물질인 DHA를 만드는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정말 좋습니다. DHA. 셋째, 해산물입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전갱이, 정어리, 꽁치 등의 도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 준답니다. 넷째, 푸른색 채소입니다. 뇌졸중 위험인자 중 하나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로 몸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훼손해서 뇌졸중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위험인자인 이 성분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엽산이라고 합니다. 엽산은 특히 시금치, 근대, 아스파라거스 등의 푸른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엽산이 수용성 비타민이 무로 되도록이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바로 짙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이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산화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활성산소, 세포벽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을 산화시켜 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고 손상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산화활동을 억제하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는 색이 짙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기억력,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건포도, 딸기, 자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 껍질에 항산화제가 많으니 꼭 껍질째 드세요. 지금까지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음식들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